이제부터 컴포넌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이드 1번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할 건데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스태틱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끼리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스태틱 컴포넌트는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여기 L이라고 써져 있는 아이콘, 이게 이제 스태틱이고요. 아이콘 선택해서 화면에다가 바로 그려놓은 형태가 지금 배치된 컴포넌트의 모습입니다. 우선 스태틱을 이름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본다라고 하면 해당 컴포넌트는 일정한 문자열의 출력값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정한 문자열의 출력값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설명이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한번 이미지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에 배치된 컴포넌트들을 한번 예시로 생각해 보면 컴포넌트가 화면에 어떠한 타이틀의 역할로 내가 표현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라벨이라던가 서브 타이틀 어떠한 뭐 이벤트도 없이 그냥 왼쪽 상단에 로고로 그냥 내가 배치해야 되는 것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누구님 환영합니다. 누가 로그인 했습니다. 같은 문장 이런 거 제가 지금 이 이미지에서 선택한 모든 것들 다 이거 스태틱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스태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줄뿐만이 아니라 여러 줄의 텍스트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조금 다른 이미지를 한 개 더 보면 굳이 이거 이미지로 배경에 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컴포넌트 그려서 텍스트로 이거를 입력해야겠다. 이것도 다 스태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그려있는 스태틱이나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나 한 줄의 텍스트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다가 스태틱을 조금 크게 하나 그려가지고 여러 줄의 텍스트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스태틱 컴포넌트 자체가 지금 디자인이 테두리도 없고 배경도 없는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거 선택을 해제하면 지금 스태틱 06을 어느 영역에다 그렸는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화면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컴포넌트라고 여기 스타일이라고 써져 있는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 각각의 컴포넌트의 이름이 써져 있는 라벨의 형태의 모습, 그 컴포넌트가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의 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모두 다 화면에 배치된 컴포넌트의 종류로 본다라고 하면 누구냐? 스태틱입니다. 만약 내가 컴포넌트의 배치가 되어져 있는 화면을 받았는데 그 컴포넌트를 뭐로 그렸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스 창 보시면 여기 셀렉트 영역에 노멀의 폰트로 괄호 안에 써져 있는 텍스트가 컴포넌트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영역을 가지고 지금 화면에 배치된 컴포넌트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모든 것들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라면 다른 것은 무엇이냐? 디자인이죠.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똑같은 컴포넌트인데 서로 다른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속성은 우선 하나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 지금 서로 다른 스태틱의 디자인을 봤더니 여기 영역을 표시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테두리도 적절하게 있고 배경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디자인을 스태틱 06에다가 똑같이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택해서 CSS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복사해가지고 붙여주면 되는 거 이렇게 적용 방법만 우선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텍스트를 한번 넘치게 입력을 해볼 겁니다. F2 누르고 혹은 텍스트 속성에다가 스포트까지만 입력한 다음에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여러 번 아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쳤더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넘치게 입력한 것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여러 줄의 텍스트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해당 컴포넌트가
그렇게 여러 줄의 텍스트를 보입니다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부분이 표시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스태틱의 디자인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성한 거 아니고 그냥 화면에 깔려있는 디자인을 카피해가지고 붙였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 클래스에는 저 자동으로 줄바꿈하는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 넥사 워드랩, 그 속성이 적용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진짜 없으면 한번 그 속성을 추가해서 여러 줄의 텍스트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프로젝트에 적용된 테마는 environment 선택해가지고 테마 아이디 속성 봤을 때 EDUN24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제가 이제 따다가 요거를 한번 찾아가 볼 건데 우선 필터링하는 편집창이 여기저기 있다고 그랬었어요. 여기 셀렉터 익스플로 영역 보시면은 필터링하는 편집창이 보여지고 여기에다가 입력해가지고 바로 그 클래스만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 영역에 가서 컨트롤 F 찾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F나 컨트롤 R 해가지고 찾기나 바꾸기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단축키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원하는 텍스트 입력한 후에 파인드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와서 결과값을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워드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줄바꿈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잘려서 보여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워드랩 속성에다가 제가 밸류를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장해가지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과는 다르게 다음 줄로 떨어져가지고 여러 줄의 텍스트로 보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 줄의 텍스트가 지금 보여지는 상태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그립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의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그린다고 했을 때 입력된 텍스트를 보면 여기 end 디지털 혹은 end 정도는 여기 첫 번째 줄에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렇게 보이면 내용이 끊어서 보여지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다음 줄로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 남겨져 있는 영역이 있던지 말던지 나는 첫 번째 줄에는 to be만 보이고 싶고 두 번째 줄에는 soft가 나오고 세 번째 줄에 to be soft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임의로 원하는 위치에서 줄바꿈의 편집을 할 수도 있다. 텍스트에 관련된 편집이기 때문에 속성창으로 접근한다면 텍스트 속성에서 작업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작업이 이 창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드랍 버튼 누르셔가지고 나오는 이 팝업 안에서 편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커서 두시고 컨트롤 엔터로 다음 줄로 떨어뜨리는 편집을 진행합니다. 텍스트의 편집이 완료가 되면 이것은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만약 내가 텍스트의 편집을 속성창이 아니라 화면에서 하고 있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 커서 두시고 컨트롤 엔터로 편집하시고 엔터로 마무리. 그래서 여러 줄의 텍스트가 입력될 때 임의로 줄바꿈을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스태틱을 가지고 표현하는 디자인의 또 다른 예시를 한 가지만 더 보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제가 여기 뭐 누가 로그인했습니다. 누구님 환영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 한 줄의 텍스트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한 줄의 텍스트에 앞에 그 당사자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예시는 컬러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문장 안에서 컬러를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볼드체를 둔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만 폰트의 크기를 키운다거나 뭐 밑줄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써있는 컴포넌트 스태틱에 제가 텍스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써져 있는 텍스트에서 가운데 교육이라고 써져 있는 텍스트만 제가 컬러를 빨강색으로 강조를 하고 싶어요. 단순히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컴포넌트를 사실 세 개를 붙여가지고 디자인 쓰고 교육 쓰고 넥사크로 N24 써가지고 정렬 맞춰서 결국은 출력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컴포넌트 3개를 배치했는지 하나로 무슨 작업을 한 건지 사실 상관은 없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테두리가 들어가는 디자인이면 공수는 좀 들 겁니다. 그 테두리의 모양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은 조금 더 많이 가겠지만 못할 거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이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 대신 그냥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특정 부분을 저희가 태그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진짜 그 태그를 가져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문법이 시작이 있고 엔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태그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진짜로 텍스트에다가 그렇게 입력하면 강조가 되는지를 예시로 먼저 폰트의 컬러를 바꿔가지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교육까지만 빨강색으로 텍스트를 보겠다 이런 문법을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는 태그의 형식으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 건데 이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긴 텍스트를 입력한 것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강조의 구문으로 입력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속성인 스태틱 컴포넌트에 여기 밑에 보시면 use decorate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값이 false인데 이거 true로 변경하면 위에 태그를 써가지고 강조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되어가지고 여기 결과로 보면 가운데 교육만 빨간색의 텍스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가진 use decorate 속성을 모른다고 해서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디자인 혹은 퍼블리싱 작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컴포넌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속성,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속성은 스타일 그룹 이외에 있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디자인을 확인하는데 수월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컴포넌트는 스타일 외에 다른 그룹에 있는 속성을 또 반드시 알아야만 내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각의 컴포넌트를 설명하면서 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설명을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use decorate라고 하는 것을 true로 변경했을 때 강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텍스트 영역에 썼던 저 문법 예를 들어서 저는 폰트의 컬러를 변경하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다른 몇몇 개의 강조의 구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상 진짜 쓰려고 하면 뭘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르냐 물론 헬프의 헬프 혹은 F1을 누르셔가지고 저희 도움말 불러내서 색인이라던가 검색하시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해요 라고 한다면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 F1을 누릅니다. 그러면 도움말이 어떻게 그 속성을 바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색인 검색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방법은 제가 스타일 속성 설명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든 아니면 화면에서 속성이든 선택하시고 F1 누르셔가지고 나타나는 레퍼런스 확인하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요. 이러이러한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다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use decorate 속성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기본값이 디폴트
폴스인데 이거를 true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컴포넌트마다 갖고 있는 속성들의 기본 값이 어떤 건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 개 다 스태틱인데 디자인이 뭔가가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같은 컴포넌트인데 다른 디자인이 보여진다? 그때는 첫 번째로 접근할 것이 CSS 클래스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값도 주지 않았어요. 공통의 디자인인 겁니다. 그런데 모습이 조금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접근할 수 있는 루트는 다른 속성을 뭔가 변경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속성을 변경했는지 모두 다 바로바로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속성 창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속성창이 나한테 보여주는 밸류가 어떤 거는 노멀의 폰트로 보여주고요. 어떤 거는 볼드체로 보여줍니다. 볼드체로 보여주는 속성은 임의로 변경한 속성을 구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볼드로 변경된 속성이 뭐가 있는지 한번 훑어봐가지고 비교하시면 변경된 속성 값이 뭔지 찾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프로퍼티 창에 입력된 밸류의 구분도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여러 디자인을 확인했을 때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이 스태틱이 어떨 때 사용하고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속성, 그 속성을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느라고 해당 컴포넌트 한 개 가지고 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끼리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첫 번째 시작이 가이드 1번 화면 밑에 있는 요 컴포넌트들 생각하시면 돼요.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아이콘으로 보시면 에디트는 여기 네모에 포커스 간 거 커서 그려져 있는 것처럼 생긴 컴포넌트 아이콘 이것이 에디트고요. 그 바로 뒤에 점 두 개 있는 것처럼 찍혀져 있는 아이콘 이것이 마스크 에디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라고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아이콘이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세 개의 컴포넌트 아이콘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들은 입력된 문자열의 출력값을 보여주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인풋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 개 다 그냥 똑같이 구분 없이 인풋 컴포넌트입니다 라고 한다면 굳이 나눠져 있지 않겠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베이스에서 하는 일이 조금씩 세분화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분은 제가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를 배치한 거로 1차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에디트하고 마스크 에디트 그려놓은 형태하고 텍스트 에어리어 그려놓은 모습하고 처음으로 구분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세 개 다 입력받는 문자열의 출력값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처음 이 두 개의 그룹을 나눌 수 있느냐? 에디트하고 마스크 에디트는 한 줄의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사용합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텍스트 에어리어는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구분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뭐 예로 들면 비고라던가 메모라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텍스트 에어리어의 구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헷갈릴 수 있는 요소는 에디트랑 마스크 에디트죠. 둘 다 한 줄의 문자열을 입력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서 무언가가 또 다를 거다. 그럼 그 다른 점은 무엇이냐? 우선 드래그 해가지고 그린 후에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조건으로 본다면 에디트는 어떤 한 줄을 입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영문, 한글, 숫자를 모두 입력받을 수 있는 컴포넌트가 에디트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마스크 에디트는 우선적으로 누구를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컴포넌트다
이렇게 두 개를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에디트는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특정한 형식의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자, 특정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주민번호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가 저만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 13자리를 입력하는 거 아니죠? 누구나 그 형식에 맞춰서 입력해야 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요즘 그 주민번호로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는 업무 화면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건을 줘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화면을 불러드리는 이런 아주 단순한 업무 화면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조건을 뭐로 줘야 되느냐? 4번으로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 4번이 어떻게 써 있냐면 앞자리 4자리 영문, 뒷자리 4자리 숫자인 8자리로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었을 때 영문도 입력하고 숫자도 입력하네?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4자리, 4자리, 8자리에 딱 약속된 문자열만 입력한다 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마스크 에디트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실행을 해가지고 정말 저러한 조건들의 텍스트가 입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실행하신 다음에 에디트에다가는 영문, 숫자, 그 다음에 한글, 그리고 마스크 에디트는 기본적으로 한글, 영문 다 입력 안 되고 숫자만이 입력됩니다. 이런 의미. 텍스트 에어러는 여러 줄의 문자열이 입력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그려져 있는 마스크 에디트를요, 선택하셔가지고 방향키 한번 눌러서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 밑에다가 마스크 에디트 아이콘 선택하셔서 똑같이 한 개 더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본다면 지금 새로 그려가지고 배치한 마스크 에디트도 여전히 숫자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해볼 거냐? 저 마스크 에디트 밑에다 그린 녀석한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 4번 앞에 영문 4자리, 뒤에 숫자 4자리, 8자리의 문자열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특정한 형식을 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숫자 말고 다른 문자열도 입력을 받아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돼. 그렇다면 다른 문자열도 입력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속성이 있다. 프로퍼티 속성 창에서 보시면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접근해보면 노멀의 폰트로 넘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마스크 에디트가 숫자만 입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바꿔줘야겠죠? 다른 문자열도 입력할 거다라고 해서 누구로? 스트링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럼 마스크 에디트 입장에서는 다른 형식의 문자열도 입력받을 수 있게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예시를 어떻게 드렸냐면 앞자리 4자리 영문, 뒷자리 4자리 숫자 8자리를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뭐 저야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입력받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특정한 형식을 알려주면 돼요. 어디에다가 여기 포맷이라고 하는 속성에다. 그래서 이거 우선 문자열은 제가 임의로 먼저 써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가지고 봅니다. 그랬더니 좀 전까지만 해도 숫자밖에 입력받지 못했던 마스크 에디트가 이제는 숫자 입력이 안 돼요. 영문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문 입력이 안 되고요. 숫자 4자리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 8자리 이외에 더 이상 문자열이 입력이 안 된다. 특정한 형식으로 입력합니다라고 하는 예시가 이렇습니다.
마스크 에디트도 똑같아요.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변경하고 포맷에다가 그 형식 값을 지정하는 것, 이 두 속성을 모른다고 해서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디자인 혹은 퍼블리싱 작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스크 에디트에 우리가 더 자세한 상태값 등의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 두 개의 속성이 변경되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는 저 두 속성을 조금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마스크 에디트의 특정한 형식을 제가 포맷에다가 쓰면서 A라고 쓰고 샵이라고 쓰면서 저 8자리를 입력받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뭐가 기준으로 A로 썼는지 샵을 썼는지 이것도 나중에 헷갈리실 수가 있겠죠? 그럼 똑같아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포맷 선택하시고 F1 누릅니다. 그러면 또 레퍼런스에 보면 중간에 저 스트링 문자열 어떤 거로 썼는지 다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포맷 설정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개발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라던가 메소드 이거 다 외워서 작업할 수 없습니다. 처음 접하실 때는 설명 들었던 거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을 때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내가 찾아서 활용하느냐 그 방법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속성 선택해가지고 F1 접근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디자인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화면에 그려있는 컴포넌트들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려놓은 그 상태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오버, 포커스, 푸시 이러한 상태값들에 대한 디자인은 그 액션이 진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실행해서 디자인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화면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태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지금 화면을 통해서 구분할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를 그리면 그 컴포넌트에는 활성화되어져 있고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상황은 우리가 화면에서 바로 디자인이 노출된 케이스를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를 그렸을 때 활성화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enabl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값이 기본적으로 true이기 때문에 활성화된 상태로 기본 노멀 값의 디자인이 확인된다면 true가 false가 된다라고 하면 비활성화인 상태로 보여지겠죠. 지금 해당하는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 컨셉은 보시는 것처럼 노멀의 상태가 있고 오버나 포커스일 때 보더를 강조해가지고 구분이 되고요. 디세이블, 비활성화일 때는 배경의 컬러가 조금 깔리면서 투명도가 낮아지는 모습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리드온리나 널 텍스트라고 하는 상태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냐? 리드온리는 우리가 컴포넌트를 그리면 편집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상태예요. 내가 입력을 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와 반대되는 상태, 말 그대로 편집할 수 없는 리드온리 상태. 자, 이거는 어떻게 디자인을 확인하느냐? 그 상태 값의 이름에 관련된 속성이 프로퍼티 창에 있습니다. 필터링으로 리드온리를 써보세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속성의 목록에서 보여질 것이고 찾아가 보면 리드온리의 디폴트가 폴스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화면에다 그리면 기본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상태의 노멀 디자인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 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 true의 값을 받는다 그러면 화면에서 리드온리 상태의 디자인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은 컴포넌트인데 다른 디자인이다? 우선 의심할 건 클래스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클래스도 아닌데 디자인이 다르다? 그러면 변경된 속성을 확인해 본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널 텍스트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 이거는 잠깐 넘어갈게요. 조금 쉬운 거부터 마지막에 이제 클래스. 클래스에 대한 디자인은 클래스 속성에 해당하는 클래스 값이 설정되어져 있으면 그 디자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건너뛰었던 널 텍스트, 자, 이것을 한번 스타일시트를 통해 가지고 추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구조 확인할 때 텍스트 에어리어는 우리가 추가해가지고 봤지만 지금 에디트나 마스크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추가해서 어떠한 상태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에디트를 한번 선택해가지고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상태값 목록에서 뭐가 있느냐? 자, 유저 스테이터스에 널 텍스트라고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스테이터스와 유저 스테이터스의 구분 요거 말씀드렸었어요.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값을 스테이터스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컴포넌트만 디자인을 조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의로 추가한 값들 그것을 유저 스테이터스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저 스테이터스 영역에 이런저런 목록들을 확인해 봤던 거 우리 캘린더 할 때, 그쵸? 데이트 피커에 데이 아이템 쪽으로 가봤을 때 투데이, 세러데이, 썬데이 이런 식의 다양한 디자인을 목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컴포넌트마다 그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된 유저 스테이터스 값이 있으면 오늘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값들도 설명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 저 유저 스테이터스의 널 텍스트라고 하는 선택값은 인풋 계열 컴포넌트 다 공통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저 스테이터스의 널 텍스트라고 하는 상태의 디자인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아야 그거에 맞게끔 컨셉을 잡아가지고 디자인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스테이터스 영역에 있는 disable, over, focus 이런 것들은 이름만 들어도 얘들이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걸 아니까 그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이 들어간다면 유저 스테이터스는 그것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널 텍스트는요. 문장 한 개만 기억하시면은 조금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로그인 화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해가지고 창이 있을 거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해가지고 창이 있을 거고 다 입력이 되면 로그인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로그인 화면에서 진짜로 비어있는 칸에 내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디자인도 있을 수 있느냐 아이디에다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텍스트가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내가 정말 아이디를 입력하려고 편집창을 클릭하면 텍스트가 없어지면서 입력하는 텍스트의 값이 우리가 해당 컴포넌트에 설정한 폰트의 컬러대로 보여주는 이런 흐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흐름에서 제가 널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값을 줄 수 있는 건 누구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텍스트.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의 디자인 컨셉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멀의 디자인에서 폰트의 컬러만 조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이거지 무조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작성을 완료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제대로 보여지는지 우린 또 확인을 해야겠죠. 같은 맥락이에요. 리드온리 보려고 속성창에 리드온리를 검색했다면 널 텍스트라고 하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널 텍스트를 불러줍니다. 널만 입력해도 디스플레이 널 텍스트라고 하는 것에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제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행해가지고 이제 볼 때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써져 있는 텍스트가 있는 에디트에 제가 마우스를 포커스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텍스트가 없어지고 여기다가 진짜로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는 해당 컴포넌트에 폰트 컬러로 설정한 값을 보여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흐름의 결과가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우리 화면에 입력 컴포넌트들은 값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 확인했을 때 컴포넌트들은 여기에 값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디자인이 다르고
액션이 달라가지고 이것이 값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널 텍스트의 상태값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어떻게 다르게 보여지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맨 처음에 그려져 있는 에디트의 밸류 속성에다가 제가 값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서 보면 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널 텍스트는 클릭했을 때 텍스트가 없어지면서 내가 입력하는 텍스트의 값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밸류로 들어가져 있는 건 포커스가 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수가 붙는 거. 내가 커서를 입력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밸류하고 널 텍스트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널 텍스트가 인풋 계열 컴포넌트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값이다 라고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그러면 마스크 에디트도 우리가 어제 추가해 본 바가 없으니까 확인해 보려고 선택해 봤더니 있습니다. 하지만 널 텍스트 말고 또 다른 상태가 있습니다. embedded 텍스트라고 하는 유저 스테이터스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화면에서 마스크 에디트한테도 제가 밸류를 한번 줍니다. 숫자 표현하는 거 입력해가지고 제가 이거 똑같이 카피해서 밑에 있는 마스크 에디트한테도 붙여줘 볼게요. 그랬더니 위에 썼던 거를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밑에다가 붙였는데 보시다시피 결과가 이상합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가 앞자리 4자리 영문, 뒷자리 4자리 숫자 8자리를 얘는 입력받아야 됩니다 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밸류로 준 값은 아주 그 설정 값하고 터무니없이 다른 값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형식이 맞지 않는 문자열이 입력된 겁니다. 그때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유효하지 않는 문자열입니다. 뭐 틀렸습니다. 이러한 것,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널 텍스트는 해당하는 속성을 찾아서 내가 값을 준 다음에 디자인 결과를 확인했던 반면에 embedded 텍스트라고 하는 유저 스테이터스는 지금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는데 나한테 떡하니 값을 보여주고 있었죠.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기본적인 값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진짜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문자열이 틀렸을 때 경고 메시지를 쓸 거고 나는 그걸 위해서 폰트의 컬러를 달리 조금 강조해주는 컬러를 줘가지고 설정을 했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밸류로 써져 있는 거 말고 우리 경고 메시지가 뭐 정해졌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텍스트를 바꿔서 진짜로 원하는 대로 표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embedded 텍스트라고 하는 유저 스테이터스의 디자인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타입이 바뀌고 포맷이 설정돼서 특정한 형식으로 설정이 된 다음에 다른 밸류를 들어갔을 때 보여주는 메시지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마스크 에디트 설명할 때 디자인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태값 등의 정확한 모든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변경된 두 속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형식이 지정되어져 있으면 밸류도 앞자리 4자리 영문, 뒷자리 4자리 숫자 이런 식으로 입력해야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가 가지고 있는 유저 스테이터스의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나한테 보여주는 디자인 값을 확인해 봤고요. 제가 로그인 화면을 예를 들면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텍스트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에디트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전체 패스워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별표 처리돼가지고 보여지는 경우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입력할 때 그러면 입력받는 텍스트를 다 비밀번호로 저렇게 가려서 보여줄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개발할 때 제어하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나도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패스워드와 관련된 속성을 변경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대신에 그 패스워드에 관련된 속성이 에디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에디트 컴포넌트에 제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나한테 결과를 보여주지만 선택한 다음에 패스워드 속성을 찾아가 가지고 확인해 보면 요거 예를 들어서 true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입력되는 것이 별표로 처리돼 가지고 보여줄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에디트에서 패스워드 속성도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스크 에디트도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숫자만 이렇게 입력받는 케이스가 금액을 표현할 때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도 결과를 보고 싶은데 금액이 1000세 자리마다 콤마로 표현해가지고 구분하는 거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숫자가 입력되는 상황에서 표현 방법이 다른 거기 때문에 타입 속성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포맷에다가 스트링 문자열이 숫자는 샵입니다. 그거를 세 자리마다 콤마를 표현하겠다라고 설정하면 바로 이제 조금 달리 표현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화면에서 디자인을 체크해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디트에서 패스워드 속성, 마스크 에디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포맷 변경해가지고 금액 표시하는 결과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눈으로 보이는 각각 컴포넌트의 디자인 쪽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버튼 컴포넌트는 써져 있는 텍스트 혹은 아이콘 같은 것들이 정렬의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컴포넌트가 버튼처럼 가운데 정렬되느냐? 아니에요. 각각의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달리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트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정렬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 왼쪽 정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마스크 에디트입니다. 둘 다 클래스를 줘가지고 디자인을 변경한 적이 없는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아주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렬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 마스크 에디트는 기본적으로 정렬이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는 겁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스트링으로 변경이 되면 정렬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왼쪽으로. 특정 속성에 따라서 정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받든 문자열을 입력받든 정렬이 저렇게 변경되는 게 상관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렬에 관련해가지고 스타일 시트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얘는 숫자가 받든 문자열이 받든 항상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특정 방향에만 딱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속성? 온라인 속성. 그거를 어디에서? 스타일 시트에서 설정해야 됩니다. 스타일 시트에서 정렬에 관련 속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스크 에디트는 특정 속성 타입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것이 왼쪽으로 정렬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에 대한 설명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는 가이드 2번에 있는 컴포넌트하고 몇몇 개의 컴포넌트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